분들이 그 내 집 마련 많이 못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맨날 뭐 아파트 청약했는데 당첨도 되지 않고 예. 뭐 맨날 힘들어 하잖아요. 예. 자, 이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 예. 특히 뭐 전세나 월세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예.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청약이라는 것은 예. 이제 거의 90% 이상이 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못 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예. 이유? 예. 첫 번째는 예. 자격은 되는데 네.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예. 예. 돈은 웬만큼 모아놨는데 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이 떨어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된다. 예. 예. 세 번째 가장 많은 거는 예. 돈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아, 웃기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90%가. 아, 웃겨.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똑똑한 한 채를 네. 그 사기 위해서 뭐 연끌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예. 예, 지금 그 1,0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네네. 예. 그 10년 후에 네. 예, 몇십억짜리 집을 한 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투자해 놓고 예.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갭 투자는 기부 활동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 예. 1년 동안 예.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모아라. 아, 예. 1,500 뭐 예. 모아라. 예. 예. 그 비용을 가지고 예. 예.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향후 하고, 그 지금 현재는 뭐 지방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에다가 매매가 실거래가가 예. 그 뭐 한 1억 1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전세가 한 1억 정도 놓을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데가 그 분석을 잘하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를 이제 그 매수를 해서 네. 예,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지역이야만 되고 네. 이제 그 입주 물량도 예측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급 지수도 강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평가가 된 네네. 그 네. 뭐 저평가 지수라고 그러죠. 네네. 저평가 지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네. 그 하나의 어떤 강의로 들어갈 만큼 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예. 그래서 1억짜리가 그 2억 5천 예. 예, 될 지역을 예. 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 매년 1,000만 원씩이 올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매년 1,000만 원씩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1,000만 원을 투자를 해놓고 음. 매년 1,000만 원씩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찾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한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 투자를 했는데 예.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향후에 예. 그러면 돈을 좀 모아요. 또 예. 예. 모아서 이제 매매가는 많이 올라갔고 또 전세가는 예. 또 천천히 오르는 그런 데다가 예. 전세금을 주고 이 집에 들어가 살아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것은 이제 그 네. 월세로 살든 네네. 그 월세로 사는 게 예, 있긴 전세로 살- 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똑똑한 한 채를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 처음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사는 것보다는 네네. 예, 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네네. 예, 그 매수를 해서 네네. 여러 채로 늘려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채로 시작을 했지만 네. 예, 그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네. 계속 재투자를 그 하게 되면은 음. 연평균 이제 전세가 그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 평균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연평균 물가 오름세는 2.5%, 예. 예. 전세가 오름세는 4.25%, 예. 매매가 오름세는 7.5%. 예. 예,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그 보수적으로 예. 좀 이제 그 낮게 올라간 부류로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매매가는 올라봐야 네. 팔지를 않는 거다 보니까 네네.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예. 전세는 이제 그 네. 매월 들어옵니다. 그렇죠. 60채만 있어도 매월 들어와요. 60채만 있으면 예, 60채가 있으면은 이제 24개월마다 한 채씩이 재계약이 돼요. 예. 예. 한 채씩이 재계약이 될 때 그냥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예. 뭐 서울 쪽에 있는 집이 위주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채당 뭐 평균적으로 그 1억씩만 올라도 네. 예. 2.5채 같으면은 2억 5천만 원이 네. 매월 들어와요. 네. 매월. 예. 예. 근데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가 예를 들어서 60채가 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뭐 매월 들어오는 게 뭐 한 그 5, 6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겠죠. 예. 근데 그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뭐 50채인 경우라고 그러면은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예. 예,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 왜 그러냐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그 공시지가 9억 이상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네네네. 한 뭐 실거래가로는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됩니다. 네네네네. 이번에 저희 지인이 종부시에 나온 걸 보니까 한 1억 8천이 나왔어요. 네네. 예. 똑같이 50억을 그 가지고 있는데 네.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네. 1억짜리 한 50채 있는 사람은 지금 종부시에 나온 게 한 2천만 원이 채 안 나왔어요. 아, 얼마 안 되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은 왜 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그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20% 이상 내야 됩니다. 예. 뭐 공제할 거 다 공제하더라도 한 18% 정도. 물론 이제 뭐 그 순이익이 뭐 한 2억 이하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뭐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10%는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웬만한 이제 법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연수이익이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10억이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뭐 2억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전세금이 그 오르는 것은 예. 투자를 갖다가 생각 없이 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빚이에요. 전세는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석을 잘한 전문가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세금 오른 차익이 빚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제 2년치 월세예요. 2년 동안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전에 1억을 투자를 한 사람이 지금 뭐 총 자산이 그 600억이 되고 그 부채 자산이 한 250억이 되고 순 자산이 350억이 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매매 차익으로 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금, 월세 사업자 같으면 월세 수익금이 나오는데 전세만 계속 놓았을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져요. 예. 이게 전세가 연 4.25% 오르니까 지금 이제 600억의 자산 중에서 그 250억이 순자산이고 350억이 부채 자산이다 그러면은 그 350억에 대해서 연 4.25%.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연으로 따지면은 그 한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뭐 또 보유세나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보유세 그 뭐 수리 비용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다 빼고 그러면은 연 12억 정도의 순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한 달로 이제 쪼개면은 한 달에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지금은 매월 1억씩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세후 공제, 세후 다 공제할 거 다 공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통상적인 그 사업들은 보면은 자기가 투자한 원금 대비 순이익을 갖다 얼마를 보느냐 그렇게 이제 그렇죠. 계산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을 투자한 거는 기부를 한 거다. 아, 기부를 한 거다. 예, 기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1억에서 어떤 수익을 갖다가 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10년 후에 이제 총 자산이 600억이 되고 부채 자산이 350억이 되고 순자산이 250억 된다. 그러면 순자산 250억에서 수익을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총 자산 600억에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내 돈이 아니고 전체 자산도 아니고 부채 자산 350억에서 순수익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 350억 곱하기 4.25%. 네. 예. 그게 이제 연순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50억이 연순 이익으로 이제 세금 빼고 세후 빼고 이제 순수익이 연 12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돈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지 내 돈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세금 인상률 30년 평균 전세금 인상률 4.25%에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 가도 듣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책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특히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거는 정말 투자를 30년 동안 아파트 투자만 하시면서 이 나오는 경험, 공부를 하시면서 나온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요, 사전 인터뷰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은 내용이고, 사전 인터뷰에도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이분은 머릿속에서 그게 다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야지 이게 나오는, 이게 어떤 내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지. 이 고수들의 나오는 이 답변들은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일단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새겨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